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항상성 중에서 가장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우리 혈당 조절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혈당 조절 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 호르몬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조금 쉽게 다가갈 수가 있어요. 호르몬에서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애들과 그 다음에 감소시키는 애들, 걔네들을 정확하게 기억하면 이제 서로의 연계성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먼저 이제 증가시키는 애들부터 나열을 한번 해보면, 이 중에서 첫 번째, 호르몬 중에서 첫 번째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단백질과 지방을 포도당으로 변화시켜서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애였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누구였냐면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글리코젠 다당류죠. 다당류의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시켜서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애가 있었죠. 글루카곤은 이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해서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나머지 이제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애는 오로지 하나였어요. 얘가 누구였냐면 인슐린이요. 얘는 이제 포도당량이 있으면, 포도당이 존재하면 얘를 간에 가서 글리코젠으로 변형시켜서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인슐린이다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얘네들을 조금 구분하기 쉽게 한 사담을 얘기를 한번 해보면, 옛날 고리적 시절에 이제 사람들은 많이 못 먹고 살았다는 거죠. 옛날부터 잘 먹고 살지 못했고 많이 못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못 먹고 산 사람들은 혈당 조절에 앞서서 혈당량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많이 필요 없었다라는 거죠. 너무 굶었으니까 내가 밥을 먹어봤자 많이 못 먹고 이제 조금 먹었을 테니까 혈당량을 낮춰주는 역할들을 하는 애들이 많을 필요가 없었어요, 굳이. 그런데 내가 많이 굶었으니까 평상시에는 혈당량이 많이 낮아진 상태겠죠. 그런 애를 업시켜줄 수 있는,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호르몬들은 굉장히 많이 필요했다. 그래서 3가지고 그 다음에 낮춰주는 애는 1가지고 이런 여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담들을 기억을 하고 혈당량 조절 호르몬들 이런 것들을 같이 연결을 시켜보면 조금 더 내가 이해하고 기억하기엔 좀 쉬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우리 항상성 유지 중에서 혈당 조절 부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혈당 조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량을 일정하게 맞춰주려고 하는 게 바로 혈당 조절 파트예요. 혈액 속에 우리 포도당량을 약 0.1% 정도로 맞추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호르몬들 4가지를 이용을 해서, 당연히 3가지는 증가시키고 1가지만 낮춰주는 거긴 하겠지만, 이 4가지를 이용을 해서 혈당 조절을 평상시에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표적인 애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2명, 그 중에 글루카곤과 인슐린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교재에는 글루카곤, 인슐린이 있는데 얘네들은 대표적인 기량작용의 호르몬이죠. 그거 하나 잡아가고요. 기량작용. 얘네들은 기량작용이기도 하지만 같은 곳에서 분비가 돼요. 어디? 이자라고 하는 곳에서 분비가 된다는 거죠. 이런 이자의 내분비샘 중에서 알파세포, 베타세포 2가지가 있는데, 알파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이 나옵니다. 근데 얘네들이 각각 아무 때나 나오는 건 아니에요. 다른 이자를 자극해서 글루카곤과 인슐린이 나오도록 이제 명령을 내리는 체계가 존재하겠죠. 당연히 이제 우리 항상성 유지의 조절 중추인 시상하부요. 그 시상하부에서, 시상하부까지 쓸게요. 시상하부에서 명령을 내려요. 누구를 통해서 명령을 내릴 거냐면, 알파세포를 자극을 하는 것은 교감신경을 통해서 명령을 내릴 거예요. 내가 혈당량이 너무 낮아요. 많이 굶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시상하부에서 교감신경을 자극을 해서 이자를 자극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이자가 자극을 받으면서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나오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글루카곤이 나오게 되면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얘를 이제 혈액 속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럼 이런 과정들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간에서 일어나요. 간에 저장돼 있던 글루카곤을 이제 분해를 해가지고 혈액 속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글루카곤이다. 글리코젠을 글루카곤이 분해를 해서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밥을 먹은 직후예요. 이제 밥을 먹었어.
굶은 게 아니라 밥을 먹은 직후에는 시상하부에서 누굴 자극할 거냐면 부교감신경을 자극할 거예요. 부교감신경. 그러면 이 부교감신경이 이제 다이렉트로 이자한테 가서 이제 베타세포를 자극을 하겠죠. 그럼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나오게 되면서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들을 다 어디로 보낼 거냐면 간에 저장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간에 가서 글리코젠으로 바꿔주는 역할. 이게 바로 인슐린의 역할. 그래서 서로 길항적으로 작용을 해요. 이게 내가 혈당 조절을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작용되는 애들이에요. 글루카곤, 인슐린. 그런데 우리는 얘네들 말고도 두 가지를 더 기억을 하고 있죠. 그 중에서 에피네프린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글루카곤이 했던 것처럼 에피네프린은 이런 작용을 해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만들어주는 작용. 자, 에피네프린이죠. 얘를 이제 하나씩 거슬러 올라갈 거예요. 자, 에피네프린은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부신 속질에서 나왔어요. 부신 속질, 기관은 동그라미 칠게요. 자, 부신 속질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 부신 속질은 누가 자극을 하는 거냐면 교감신경이 작용을 해요. 교감신경이 자극을 한다. 누구가 중추가 되어서 시상 하부가 중추가 되어서 교감신경을 작용을 시키고 이 교감신경이 부신 속질에 작용이 됨으로써 부신 속질에서 에피네프린이 나오고 그 결과 이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혈당량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이 두 가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한 가지 더 있는데 이제 옛날 교과서는 개정되기 전에는 이 놈까지 포함해서 이 마지막 놈까지 포함해서 혈당 조절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런데 개정이 되면서는 요놈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당질 코르티코이드를 얘기를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혈당 조절에 평상시에는 쓰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배제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그래서 얘네들 이 중에서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살짝 배제해서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좀 알고 가는 것. 일단은 알고 가는 것. 자, 당질 코르티코이드를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단백질이나 지방을 분해를 시키는 놈이 당질 코르티코이드예요. 포도당으로 분해시키는 애. 자, 그런데 얘가 어떻게 분해를 시킬 거냐면 자리가 좀 애매하지만 자, 포도당으로 분해를 시킬 건데 얘가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분해를 시킬 거다. 어디에서 나오는 놈이냐? 얘는 부신 속질이 아니라 겉질에서 나오는 놈입니다. 부신 겉질에서. 자, 부신 겉질은 누가 자극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더 많이 끌고 가서요. 자, 얘는요. 누구 자극 호르몬?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 있어요. 누구냐면 ACTH죠. 얘가 자극을 해서 부신 겉질에서 나오는 놈이에요. 그러면 ACTH 누군가를 자극하는 호르몬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겠죠. 당연히 뇌하수체 전엽도 누구한테 명령을 받을 거냐면 시상하부에서 명령을 받아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이제 ACTH 나올 거고요. 그 결과 부신 겉질이 자극을 받아서 당질 코르티코이드 나오면 이제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만들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런데 이 당질 코르티코이드는요. 평상시에 안 나온다 그랬죠. 이렇게 혈당량을 조절하는 평상시에는 잘 안 나오고요. 내가 단식을 해서 막 일주일 굶었어요. 이럴 때 극한 상황에서 나오는 애가 바로 이 당질 코르티코이드예요.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뭐 한 끼 굶었다, 두 끼 굶었다 이 정도로는 안 나와요. 일주일, 막 2주일 이렇게 굶었을 때 내 몸에 내 기관을 이루고 있는 단백질이나 지방을 다 분해를 해서 이제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이제 내가 에너지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우리 요즘에서는 좀 빠지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당질 코르티코이드의 또 다른 여담은 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이런 작용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설명들은 인슐린과 글루카곤에 대한 설명이 첫 번째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신 속질에서 분비하는 에피네프린 여기 위쪽에서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당질 코르티코이드도 여기 아래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작용들이 일어나서 이제 우리 혈당 조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따가 문제를 풀 건데요. 문제를 풀 때 여기에 우리
조금 옛날 기출이다. 그러면 당질 코르티코이드까지 포함해서 혈당 조절을 하는 걸 문제에 적용해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문제면 당질 코르티코이드를 아예 배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를 풀면서 느낌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기 전에 요 그래프도 한번 볼게요. 자, 요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에 대한 그래프예요. 아주 유명한 그래프고요. 자, 운동을 했을 때 이제 내 혈당에 따른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분비 상향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운동 시간이 증가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운동을 할 때 내가 필요로 하는 게 뭐냐면 ATP라고 하는 에너지죠. ATP 에너지예요. 그리고 이 ATP는 어떻게 만드느냐? 포도당을 분해해서 세포호흡을 해서 요놈을 만들어낸다고요. 결과적으로 운동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혈당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 증가시켜주는 글루카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대신 글루카곤이 촉진이 되게 되면 얘에 대해서 길항적인 작용을 하는 인슐린 같은 경우는 점점 감소하게 되겠죠. 얘네들이 길항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야. 대표적인 그래프의 모습. 한 놈은 올라가는데 한 놈은 감소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이거는 대표적인 길항작용 모습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죠. 자, 이것도 당연히 문제에서 풀어보게 될 겁니다. 자, 한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요. 먼저 정상인의 혈중 포도당 농도이고요. 그 다음에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기억과 니은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당 농도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높아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점점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면 얘를 감소시켜주는 놈이 늘어나야 되겠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치솟는 애, 요 실선이요. 요 놈이 바로 혈당량을 낮춰주는 인슐린이 될 거라는 얘기죠. 니은이 인슐린. 그러면 이 치솟는 애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감소하는 애가 있어요. 억제되는 애가 있는데 얘가 바로 길항작용인 글루카곤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에피네프린, 요런 이름이 없더라도, 이런 조건이 없더라도 에피네프린 딱 집어넣으면 곤란해요. 얘 같은 경우는,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는 길항작용이 아니기도 한 뿐더러 이제 서로 길항작용이어야지 서로 엎치락뒤치락 촉진되면 억제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에피네프린이 아니라 글루카곤임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기억은 스몰기억입니다.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분비된다 그랬어요. 글루카곤은 알파세포고요. 그 다음에 인슐린은 베타세포예요. 그래서 기억은 알파세포 맞는 말. 자, 니은의 분비를 조절하는 조절중추는 연수이다 그랬는데, 자, 인슐린과 글루카곤 얘네들 이제 항상성 조절을 하는 거죠. 항상성 조절하는 애들의 조절 중추는 대부분 우리 생명과학 1에서 공부하는 애들은 그냥 다 싹 다 시상하부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연수가 아니라 시상하부이다. 자, 혈중 인슐린 농도는 C2일 때가 C1일 때보다 높다 그랬는데 C2일 때가 요때예요. 요때에 지금 인슐린 농도가 굉장히 높이 존재하고 있죠. C1일 때는 낮은 값, 그 다음에 인슐린 C2일 때는 높은 값. 요런 차이가 있단 말이죠. Y축 값을 읽어주면 돼요. 아, 이쪽을 읽어줘야 되는구나. 자, Y축 값을 읽어주면 돼요. 그래서 C2일 때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높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기억과 디귿이 정답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갑시다. 자, 봅니다. 공복 시 포도당을 투여를 했어요. 내가 쫄쫄 굶어가지고 혈당량이 좀 낮은 상태였는데 포도당을 딱 주입을 시켰어요. 그러면 급격하게 포도당량이 쫙 증가를 하겠죠. 혈당량이 싹 증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딱 증가를 했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누구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자에서 분비되는 놈이니까 글루카곤, 인슐린 둘 중에 하나일 것이고, 그 다음에 갑자기 증가를 했을 때에는 혈당을 조절하는 놈 중에서 늘리는 애가 아닌 감소시키는 애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혈중 A 같은 경우는 인슐린이 될 것이고, 인슐린이 점점 나오기 때문에 이 혈당의 양이 점점 감소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혈당량의 그래프는 아니지만, 자, 아무튼 감소하게 됩니다. 인슐린의 양도 감소하고, 이제 혈당이 감소하기 때문에 인슐린의 양도 나중에는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에서 글리코젠과 포도당 사이의 관계에서 인슐린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혈당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이에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만들어주는 기억의 역할인 거죠.
자, 기억부터 A는 간에서 기억 과정을 촉진한다. 맞는 말이죠.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자, 이자에 연결된 부교감 신경. 네, 부교감 신경이 인슐린을 분비를 시키고 교감 신경은 글루카곤을 이제 분비를 시키겠죠. 자, 부교감 신경은 A의 분비를 촉진한다. 혈당량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T1일 때가 요때예요. 요때. 인슐린이 굉장히 높을 때죠. 얘가 높은 이유는 그 원인이 있기 때문이고 그 원인이 누구냐면 혈당량이에요. 혈당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인슐린도 가장 높게 나오는 거죠. 지금 그림을 조금 지워볼게요. 자, 이렇게 봤을 때 내가 혈당량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변할 거냐면 이 지금 검정색의 실선은 우리 인슐린의 실선인 것이고요. 지금 포도당량에 의해서 혈당량의 실선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식의 모습. 무슨 차이예요? 네, 인슐린의 그래프보다 한 단계 앞서서, 한 발 앞서서 변화하는 그래프가 바로 혈당의 그래프란 얘기죠. 혈당. 그래서 자, 혈당이 이렇게 점점 높아지니까 뒤따라서 인슐린도 점점 높아지는 것이고 혈당량이 굉장히 높으니까 최고점을 찍으니까 인슐린도 최고점을 찍게 되는 거죠. 뒤따라서.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뒤따라서 일어나게 되는 모습이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디귿을 해석할 때에 인슐린이 가장 높으니까 혈당량은 낮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린다고요. 혈당량이 높기 때문에 그 결과 인슐린이 높아진다라고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런 그래프도 굉장히 중요해요. 원인과 결과를 꼭 기억을 하시고 이제 원인 같은 경우는 내 몸의 상태이고 그 다음에 결과는 이제 호르몬이라던가 아니면 신경의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 원인과 결과를 파악을 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